시장의 획기적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장해왔던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소득 이 아젠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이재명 시장도 그렇지만 뭐 심지어 김부겸 후보나 박원순 시장도 부분적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다뤄올 때 이 아젠다가 대선에 어쩌면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희망사항에 가까웠었는데 실제로 이번 대선의 아젠다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베스트셀러로 1년에 한 몇 번씩 자주 오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2020 무슨 예측, 뭐 2030 무슨 예측. 그게 뭐냐면 UN 미래 포럼 이래 가지고 비전 보고서. 그 박영숙 씨라는 분이 그 제롬 글렌인가 하는 그 분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미래 예측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처음에 저는 뭐 이게 뭔가 어떻게 이거를 1년에 몇 번씩 이런 책을 내지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많고 자주 나오는데 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어떤 책 저자들 인터뷰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박영수 씨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실제로 그분이 이 영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고 남편이 미국 분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급의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이고 아주 흥미롭게도 지난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그 관심이 있어 이재명 시장 얘기하는데 문재인 후보예요. 아니 그 인터뷰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다가 그 책을 그게 한 1년 전인데 내용 중에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OECD 국가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는 몇 퍼센트의 나라들, 2030년까지는 몇 퍼센트의 나라들 이렇게 하면서 2040년 내지 2050년도에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그게 한 1년 이상 전의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당히 전통적으로 보면 우파적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했었는데 그게 어떤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뭘 좀 한다는 세계적인 이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주제여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급속히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젠다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인데 역시 이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밑밥을 한번 깔아볼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주장하는지를 듣고 나니까 수긍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줄고 있고 좀 일부에서는 뭐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500만 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줄고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나라에 세금 좀 더 내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과 또 이런 측면도 있죠. 제가 방송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인터뷰할 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 투표권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데 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간접세를 무지하게 내고 살아요. VAT 별도 이런 것들이죠. 세금을 내고 사는데 나라는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국가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보 정당 분들을 모셔다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어버이연합 유의 어르신들이야 그냥 공짜로 돈 주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존재하고 세금 내는 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할 거면 기본소득으로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도 된다. 이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기가 한국 경제 규모나 이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툭 던져놓는 이 아젠다 물론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같은 걸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 청년배당을 했거든요. 그게 확대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는 건데 지금 이재명 시장의 공약으로 보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유아배당, 아동배당, 청소년배당, 청년배당, 노인배당 사실 중년층 정도만 빼면 근데 그 부분에서는 농어민 배당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도심권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공약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촛불 전국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태라 그러면 이거는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이미 저는 이재명 시장은 자기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가정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 이걸 할 거라고 봐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니까 기본소득 어젠다라는 것이 갖는 어떤 의미, 소위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이 복지 인식이 이제 노동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어떤 이 제공돼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말을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국민들에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관점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 내지는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냥 이렇게 아하.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소위 이명박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해봤다 이거잖아요. 성남에서 해봤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나는 예산 줄여서 만들고 하나는 법인세 걷어서 만들게. 증세 부자 증세해서 만들게. 이 얘기를 그냥 딱 지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해보니까 이거 상품권으로 줘서 자기 사는 동네에서 돌려서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지역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아마 고 전자 재원 만드는 거는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텐데 후자에 이것을 주는 방식에 관한 거는 나름대로는 이재명 브랜드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돈의 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고요. 점차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재명 시장 인터뷰를 해보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확고한 그게 있어요. 경제가 지금 더 이상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면 내수는 확실히 살아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ILO 등에서 제기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포용 성장론 이런 것은 또는 내수 진작론 이런 건 이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재명은 자기의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8만 원이네요. 한 달에. 네. 어떠세요? 근데 김원 의원님은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상의 언급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책임 있게 이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많은 공격의 소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 지난 18대 대선 때도 지키지 못할 공약 하지 말자 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노인연금 노인연금. 문제가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17만 원인가요? 20만 원 전 대상을 준다고 그때 박근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표 공약이 17만 원인가였대요. 예, 그리고 그걸 보고 박근혜가 따라해서 20만 원 올렸다고. 3만 원 더 예. 올려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누리 예산도 네. 그렇고 뭐 일단 지르고 보자, 대고 보자 이제 이런 건데 문 대표의 성향이나 뭐 이런 그 태도나 이렇게 보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지는 못하죠. 조심스럽다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전반적 체계, 이제 그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세대별 정책 공약과 예산 소요 이것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한 거 아니냐. 이제 공정, 정의, 평등 이거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건데 전 국민의 2,800만 명에게 한 달에 8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필요한 세대와 직업군 이것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요 국가에서 온갖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던가 사내유보금을 써서 아니면은 세금을 법인세 같은 걸 획기적으로 더 내든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풀지 않으면은 실제로 국민들 좀 아사 상태에 가게 돼 있을 정도고요.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시리즈로 다뤄본 적이 있었고 각종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태어난 0세부터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3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사실상 현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은 120만 원이 일단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주부 같은 분들은 다니던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육아에 더 전념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남편이 실직을 해도 당장 생계 걱정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보수층 또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특히나 이제 출산 문제 같은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출산 같은 거 하려고 해도 돈 없어서 케어를 못해서 못 낳는 경우인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육아함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 수당이라도 좀 지급을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분유값이라도 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출산율이 저조한 게 이제 여러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력 단절이죠. 여성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평등한데 남녀가 평등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도 벌지만 자기의 성취감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낳고 육아에 공동 부담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가 퇴근 후에 늘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뭐 술 문화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 문제 특히 이제 이 뭐 재원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여성들이 그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 정치인의 지금 특화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나만 네. 저는 끝날 때 보태서 말씀드리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 제한의 취지 개인에게 세대가 아닌 개인에게 그가 얼마나 일하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권리로서 준다 하는 어떤 완전한 기본소득은 이미 이재명 시장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즉 실제 논쟁에 들어가면 그러한 기본소득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할래? 언제부터 할래? 몇 년에 걸쳐서 할래? 라는 곳에 들어가면 상당히 논의는 수렴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네. 봅니다. 실제 논의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미는 평등권이죠. 이런 네. 기본소득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소위 보편복지론과 선별복지론의 논쟁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대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상에 입각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무기를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나름대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라는 걸 제기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보고 있어요.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돈 더 준다고 해가지고 큰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꿈이라는 걸 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푸른나무님 말씀처럼 뭐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구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본소득제가 일반적인 선택적인 어떤 복지 혜택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선택이라 하면은 항상 기준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도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려면은 이런 선택적 기준 자체가 없이 인간은 다 제각각의 사정을 가지고 살아요. 잘 살던 못 살던 이쁘건 밉건 그런 것조차도 모두 다 평등하게 하려면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한계가 뭐냐면은 안 될 거야.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이 아젠다는 그런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정치권들이 논의하게 되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예상했던 부분이요. 야권이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정말 못한 망해가는 보수 여당이 충격적인 요법으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올 거다 포퓰리즘 이렇게 정책으로요. 했을 네.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아젠다가 정치권에 확산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일단 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 개인을 보면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좀 봐요. 지난주에 나왔던 문재인 대표의 권력기관 3대 적폐 개혁과제. 그 개혁과제는 사실상 누구나 던질 수는 있어요. 야권 주자라면. 근데 이지ем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마 문재인 대표가 쉽게 걸지 못할 거라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던져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분 다 그런 식의 어떤 공정한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요거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다. 애통사로 딱 한수 걸었다 뒀다. 이런 네, 느낌.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현우 의원과 함께 하니까요. 방송 시간이 확 늘어나는데요. 콘텐츠가 풍부해졌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빡친 여자. 왜 네. 이러세요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해 하셔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두 개 때문에 박근혜가 쓸데없이 그 뭐 끝장 토론한다는 거랑 반기문 온 것 때문에 지금 네.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멘탈이. 자 고생하셨